한산이시 10세로 호장공 이윤경 선조님의 구대손이자 증시조 한산부원군 문정공 목은 이색 선생의 목은 3대손, 목은 4세 망월안검 이축 선조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도 듣는 분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존칭 휘를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계 흐름도상 한산이시 호장공제 10세 선조이자 목은 4세이신 망월안검 이축 어른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은 3대손 망월안공 이축 선조님은 한산부원군 목은 이색 선조의 증손자이고 인제공 이종학 선조의 손자이자 광목공 이수기야 선조의 외아들입니다. 망월안공 이축 선조님은 한산이시 권지호장계 10세로 호장공 이윤경 시전님의 그대손입니다. 이축 선조님은 황해도 관찰사를 지내시고 계유정난 후에 벼슬을 사직하고 경기도 고향으로 낙향한 후 망월안공은 벼슬에 완전히 뜻을 버리고 고향에서 은지라는 연못을 파고 그 옆에서 여생을 보내셨습니다. 망월안공의 후손들은 그 후 경기도 고양시 도내동에 주거하며 맥을 잇고 집성촌을 형성하여 아직도 은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축 선조님의 부인은 밀직사를 지낸 서원의 손녀이며 형조판서를 지낸 공도공 해화당 서선의 따님인 이천서씨로 두 분 사이에 일남 일녀를 남기셨는데 외아들은 좌리공신에 책록되고 의정부 좌천산을 지낸 청백리 안소공 이훈 어른입니다. 이번에는 제 직계표상에서 망월안공 이축 어른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은 3대손 망월안공 이축 선조님 묘소는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은지에 있고 그분의 후손들이 모여 집성촌을 이루어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망월안공 선조님은 1417년 16세에 개성전직이 제수된 후 사선주부를 거쳐 광주판관, 사헌부감찰, 호조자랑 및 정랑, 전농 시소윤, 사헌부 장령, 지사관 원사, 판선공감감사, 봉상시사, 첨지충주부사 겸 지병조사, 2조 참의를 지내시고 1454년 3년 단종 1년에는 황해도 관찰사를 지내셨습니다. 옆 제 직계표상에 보이듯 방울안공 어른은 위로 목은 이색 선생, 인제 이종학 선생, 광목공 이수기야 선조님 등 세 분이 증조부 조부 부친이고 아래로는 효령내군의 사위이자 성종때 배청백리로 불천위에 오르신 안소공 이훈, 좌의정을 지낸 공평공 이유청, 예천군수 겸 안동 진관 병마 동절체사를 지낸 이인홍 어른의 어른이 아들 손자 증손자입니다. 고손자 이계를 비롯하여 좌승지 이회, 목천현감 이덕기, 안성군수 이충현, 연려 경주채씨가 부인인 이창직, 병마절도사 이수혜, 상주영장 이사목, 연산군수 이규첨, 이원재, 이원여, 이승태, 성우공 이명직, 평안북도 동면면장 이철규, 만주국 미국검사관 이성구, 창경궁 식물원장 방원 이성찬, 안구함의 세계재권이자 이태원 박사 등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망월안공의 아드님 안소공 이훈이 오르신 청백리는 동료들의 평가,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과 의정부의 검증 외에도 이품 이상의 당상관과 사헌부 사관원의 장급들이 추천 검증 심사하여 선발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소공처럼 불천위에 올라 후손들이 사당을 짓고 대대손손 제사를 모시기도 했습니다. 망월안공은 아버님 광목공 이수기야 어른이 만 25세 되던 1402년 조선 태종 2년 명나라 건문 4년에 개성판년과 한성판년을 지낸 봉유인의 어른의 따님이신 강화봉 시인 어머니 사이에서 일남 이녀 중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망월안공이 만 1세 되던 해 아버님 광목공 이수기야 어른이 만 26세 되던 1403년은 조선 태종 3년 명나라 영락 원년부터 망월안공이 만 5세 되던 해 아버님 광목공 어른이 만 31세 되던 1408년 조선 태종 8년 명나라 영락 6년까지 5년간에 대한 기록은 아직 찾지 못하였습니다. 차후에라도 찾게 되면 보완해서 재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월안공이 만 7세 되던 해 아버님 광목공이 만 32세로
1409년 조선 태종 9년 명나라 영락 7년에는 태종실록에 4번에 걸친 아버님 성함 이숙야의 기록이 나옵니다. 동일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나 일단 정리하였습니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6월 4일 세 번째 기사의 제목은 중군 도총재 및 호조 형조 판서 등을 새로 임명하고 집의 한상덕을 파면하고 이숙야로 교체하다입니다. 이 기사로 미뤄 짐작하면 광목공 이숙야 어른은 과거에 오르지 않고 가정목은 인제공으로 이어지는 충절의 가문에게 관직에 오르도록 주어지는 음관제를 통해서 관직에 올랐고 이때 사헌부 지비의 관직으로 교체되신 걸로 보여집니다. 망월왕궁이 만 7세 되던 해 광목공의 32세로 그 두 번째 실록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7월 9일 두 번째 기사 제목은 문서전의 최향대해를 행하다. 제사에 참여치 못한 사헌부 관원을 탈핵하다입니다. 이 기사로 미루어 짐작하면 광목공 이숙야 어른은 한 달 전 사헌부 지비로 관직에 교체된 뒤 가을철 제사에 참석하지 않아 사관원의 간관들이 소를 올려 광목공 어른을 파직하라고 탄핵하는 내용으로 그 소를 일단 접수해둔 모양임을 알리는 기록입니다. 세 번째 기록으로 넘어갑니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7월 12일 세 번째 기사의 제목은 사관원에서 최향대제에 참여하지 못한 헌부의 권한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다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광목공 이숙야 어른은 사헌부 지비들이 가을철 제사에 참석하지 않고 땡땡이를 쳤으니 벌주라는 탄핵인데 태종이 감싸고 황희정승까지도 너무 심한 상소라 광목공을 감싸는 기록입니다. 실록에 보이는 네 번째 광목공 아버님의 기록입니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7월 20일 첫 번째 기사는 유일 천거된 진위기를 2조 참의에 임명하다. 기타 공안부, 사헌, 지부의 등의 인사 발령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간관들이 탄핵에도 불구하고 그 탄핵은 태종 임금의 보호로 무의로 끝나고 광목공 이숙야 어른은 오히려 사번지비에서 봉상력으로 더 공고한 관직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망월왕공이 만 9세 되던 해 아버님 광목공은 만 34세로 1411년 조선 태종 11년 명나라 영락 9년에는 태종실록에 두 번에 걸친 할아버님 인제공을 교살한 손흥정을 처벌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9월 8일 두 번째 기사의 제목인 성성리 조영무 이천우가 대간의 논핵을 피합하자 직사에 나올 것을 명하다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문득 세상 독재자들의 교본 프레이북이 떠오릅니다. 어찌 입안에 혀처럼 굴며 아하면 어하고 알아듣듯 역성혁명의 불의인 정도전이 효율적으로 고려 총신들을 죽여가는 걸 몰랐겠습니까? 저는 5.18과 관련이 없다는 전두환이나 트럼프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선거전을 주휘했던 참모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대신 잡혀가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독재자들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이거는 저만의 생각일까요? 두 번째 보이는 할아버지 인제공에 관한 인제공을 교살한 손흥정 처벌에 관한 기록입니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9월 8일 병인 두 번째 기사의 제목은 박경과 정전이 정도전 남은 손흥정 황거정의 죄를 청하다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역시 세상 독재자들의 교본 프레이북이 떠오릅니다. 정도전은 역천자는 망할 거라는 주자의 혁명 이론에 따라 이성계와 유학자들이 유학사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유교 이상국가 건설에 경국전을 지필해가면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조 이성계와 달리 태종 이방원은 유학자들이 설치는 유교 귀족 집단 지도체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신이 모든 실권을 가진 왕으로서 한 세상 멋있게 살 작정이 컸던 모양입니다. 같은 형제를 죽여가며 정도전까지 죽인 건 이성계의 역성혁명의 명분을
더 이상 유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겁니다. 망월항공 이축 선조님이 만 15세 되던 해는 아버님 광목공 이숙의 어린이 만 40세 되던 해로 1417년 조선 태종 17년 명나라 영락 15년이었습니다. 망월항공은 이해 만 15세의 나이로 음보로서 개성전직에 제수되셨습니다. 음보는 중신이나 양반의 신분을 우대하며 친족 및 처족의 과거와 같은 선발기순이 아닌 출신을 고려하여 관리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음보는 음서, 문음, 음사, 음직이라고 하여 조상의 음덕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음보로 선발된 관료들은 음관으로 불렸는데 규정에는 음서제로 관직에 오른 자는 당상관 이상의 직책과 관청의 요직에는 오르지 못했으나 문벌의 영향력에 따라서 간혹 관청 요직과 삼정승, 이찬성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망월항공께서 종이품 황해도 관찰사까지 오르셨던 것으로 보아 조선조에서 한산이씨, 가정공, 모공공, 인제공, 광목공 어른들에 대한 대접이 특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망월항공 이축 선조님이 만 28세 되던 해는 아버님 광목공 이숙의 어른이 만 53세 되던 해로 1430년 조선 세종 12년 명나라 선덕 5년이었습니다. 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 3월 26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제목이 형조에서 수령을 무고한 염위와 기생 등의 처벌 내용을 아래다가 나옵니다. 이각이 이 사연을 감사에게 공문을 보내어 조정에 보고함에 의금부지사 이축에게 명하여 이를 국문하게 하였더니 그 드러난 실상인즉 이육이 간통했다는 것은 염위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아니고 다만 마주 춤을 춘 일로 인하여 이를 의심한 것일 뿐이고 이육이 매양 염위를 볼 때마다 반드시 업신여겨 꾸짖으므로 염위가 이로 말미암아 원망을 쌓아서 그를 참소하였던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때 서로 시기 질투들이 만연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망월항공 이축 선조님이 만 32세 되던 해 1434년 조선 세종 16년 명나라 선덕 9년에 세종실록 65권 8월 7일자 첫 번째 기사의 제목에 민심원, 박권, 정분, 신인권, 이견기, 조수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편에서 이축 선조님이 전농 소윤에 제수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을 더 살펴보면 이축 선조님은 안승선이 아나인데 여러 번 승선의 추천을 힘입어 여기에 이른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축 선조님이 안승선이라는 분의 그 보살핌으로 전농 소윤에 오르셨다는 기록입니다. 이축 선조님이 만 40세 되던 1442년 조선 세종 24년 명나라 정통 7년에 세종실록 95권 3월 5일자 첫 번째 기사에 구부리에 이르러 사냥 구경하고 경창평에서 사냥하다 철원 회살에 머무르다 편에서 이축 선조님이 강원도 경력으로 세종대왕의 강원도 사냥길을 마중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종실록 96권 4월 11일자 첫 번째 기사에 조수량 이축 홍보 성급 등의 의복을 내리고 이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내리다 편에서는 세종이 이축 선조님에게 의복 한 벌을 하사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어서 세종실록 96권 4월 17일자 첫 번째 기사인 온정의 욕실에 불이 나서 박원영 등을 보내 조사하게 하다 편에서는 세종이 이축 선조님에게 온정 화재의 조사를 명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망월항공 이축 선조님이 만 41세 되던 해 1443년 조선 세종 25년 명나라 정통 8년에는 세종실록 95권 7월 12일자 세 번째 기사 제목이 우정원 우계번이 원익수와 이축은 이미 외임에 보직되어 있음에도 산릉의 보수 책임을 맡김이 법에 어긋난다고 아래다 편에서 우정원 우계번이 이축이 외임인 강원도 경력인데도 불구하고 산릉 수보 감독관의 직책이 너무 과하다고 간하니 세종은
이축은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망우랑공 이축 선조님이 만 42세 되던 해 1444년 조선 세종 26년 명나라 정통 9년이었습니다. 이때 세종실록 104권 6월 27일자 첫 번째 기사에는 북문으로 거액한 사헌부의 대사원 권맹손, 집의 송고 등을 모두 탄핵시키다 편에서 귀소우의 관리가 관해를 건축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는 바람에 장령이던 이축 선조님이 좌천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어서 세종실록 106권 10월 10일자 첫 번째 기사에는 이맹상, 조석강, 이선제 등의 관직을 제수하고 한창을 좌천시키다 편에서는 이축 선조님을 다시 사헌부 장령으로 임명한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어서 같은 106권 10월 28일자 첫 번째 기사에는 전라도 구례로 귀양본했던 예를 경기도로 옮기게 하다 편에서는 이축 선조님이 이 예를 구례에서 경기도로 귀양지를 옮기실 것인지 세종에게 물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어서 같은 권 11월 1일 두 번째 기사에는 장령 이축 등이 예의 귀양처를 경기도로 옮기라는 명령을 취소할 것을 간하했으나 듣지 않다 편에서는 이축 선조님이 예의 귀양지를 경기도로 옮기라는 것은 귀양을 보내나 마나 한 것인데 그러한 명령을 취소하여 줄 것을 세종에게 관하였으나 세종이 듣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세종실록 106권 12월 16일자 두 번째 기사에는 예저자랑 이선로의 고신을 석양하지 않은 이유를 대간들을 불러 물어보다 편에서는 예저자랑 이선로가 풍수설로 미혹하여 대간들을 흔들고 어찌 되는지 보고자 파직상소를 올린 이유를 세종이 이축 선조님에게 어찌된 연유인지를 조사해서 올리라고 물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어서 같은 권 12월 19일 첫 번째 기사에는 이선로를 탄핵하는 사헌부 상소편에서 이축 선조님이 이선로를 탄핵하는 소를 올렸는데 세종이 그런 건 작은 허물이니 용서한다고 탄핵의 소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망우랑공 이축 선조님이 만 48세 되던 해는 1450년 조선 세종 32년 명나라 경태 1년이었습니다. 이때 세종실록 104권 윤 1월 18일자 첫 번째 기사인 이변과 이사철에게 명하여 사신들에게 회례품을 하사하다 편에서 세조가 첨사인 이축 선조님을 통해서 명나라 사신에게 배 20필과 후지 8권을 선물했다는 기록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망우랑공 이축 선조님이 만 49세 되던 해는 1451년 조선문종 1년 명나라 경태 2년이었습니다. 이때 문정실록 8권 7월 13일자 두 번째 기사에는 안현 안승선 허우 등에게 관직을 제하다 편에서 이축 선조님은 첨지 중추원사에 제수된 기록이 나옵니다. 또 문정실록 8권 7월 17일자 첫 번째 기사인 사헌부에서 거만하지 못한 이축과 판사 박소에 제수한 직임이 부당함을 아뢰다 편에서는 사헌부에서 과거급제자가 아닌 음관 출신으로 이축 선조님이 참지 중추원사라는 당상관에 오른 것은 부당하다고 간하자 문종임금은 사람됨이 당상관 제수를 할 만하고 내가 특별히 초천을 명한 것이며 음관도 능력이 되면 어느 자리든 오를 수 있는 것이니 법을 훼손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축 선조님을 옹호하여 주셨습니다. 또 문정실록 역시 9권 9월 2일자 두 번째 기사에 노석동, 이축, 이명겸 등에게 관직을 하사하다 편에서는 이축 선조님은 첨지 중추 원사에 제수받은 기록이 나옵니다. 망우랑공 이축 선조님이 만 50세 되던 해는 1452년 조선 문종 2년 명나라 경태 3년이었습니다. 이때 문종실록 12권 3월 26일자 두 번째 기사에 김종소 정분 이양 허우 등에게 자문을 만들기를 의논케 하다 편에서 보면 이축 선조님은 사신으로 해동청 3마리, 고려의 매 3마리를 명예 선물하는 일로
명예 사신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가시는 길에 명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을 요동에 보내는 일도 함께 하셨습니다. 문종실록 13권 4월 19일자 5번째 기사에는 주문사 이축이 북경으로 출발하였다 편에서 이축 선조님이 주문사로서 북경으로 출발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또 13권 4월 21일자 5번째 기사에 노숙동 이축 이명공 등의 관직을 하사하나 편에서 이축 선조님은 명에서 요동 문제까지 해결해 올 것을 명받았습니다. 문종실록 역시 13권 4월 23일자 2번째 기사에는 사관원에서 상피할 사람으로 모두 집사를 임명한 것을 개정하도록 청하다. 주문사로 명으로 이축 선조님이 출발하신 사이에 세종묘에 상피 집사로 참가할 이축 선조님 주변 사람 2명을 요구하였는데 허락받지 못한 내용입니다. 상피 집사로 참가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에 조정신료들은 자신의 주변 인물들을 천거해서 그 혜택을 받도록 하여 자신의 세를 키웠는데 이축 선조님의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망우랑국 이축 선조님이 만 50세 되던 역시 같은 해 1452년 문종 2년 명나라 경태 3년이었지만 단종이 즉위년이기도 합니다. 5월을 전후해서 문종과 단종이 그 실록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단종실록 1권 5월 25일자 첫 번째 기사에는 주문사 이축이 도망하여 온 중국 사람을 안동하여 요동에 보냈음을 아뢰다 편에서 이축 선조님은 사신으로 명에 가시는 길에 명에서 도망쳐온 사람들을 요동에 보내는 일도 하셨습니다. 역시 단종실록 2권 7월 20일자 세 번째 기사에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 한학은 원접사로 안완경, 권공, 이선 등은 각각 선의사로 삼다 편에서 이축 선조님이 주문사 일을 마치고 7월 초 5일 사이에 북경을 출발해서 고려로 향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단종실록 2권 7월 23일자 세 번째 기사에는 주문사 이축으로 하여금 빈전에 복명하게 하다 편에서 이축 선조님은 명에서 들어와 문종이 승하심에 따라서 빈전에 대신 귀국을 알렸습니다. 또 단종실록 2권 7월 25일자 여섯 번째 기사에 칙서를 받들고 온 주문사 이축을 영조문에 결체하여 맞도록 하다라는 편에서 보면 주문사로서 이축 선조님이 명나라가 내리는 조서를 가지고 오셔서 그 조서를 맞이하는 도성의 영조문인 서문에서 중국의 책자를 맞이할 때 환영하기 위해서 색실, 색, 헝겊, 색종이 등을 자리나 지붕이나 무늬에 내걸어 오색으로 아름답게 장식하는 결체를 한 후에 맞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1452년 5월 이후 단종이 집권한 이후에 단종실록 2권 8월 10일자 여섯 번째 기사에 주문사 이축이 칙서를 받들고 오니 백관이 모하관까지 나가서 맞이하다 편에서 이축 선조님은 명나라의 해동총 매 3마리를 선물로 가지고 가서 요동이 고려의 영토임을 확인받고 행정 문제 등을 일임받아 오셨습니다. 또 단종실록 2권 9월 10일자 네 번째 기사에 요동도지휘 사사에서 모련이 등에서 탈취한 인구를 돌려보내는 일에 대해 이자하다 편에서는 이축 선조님이 요동의 고려의 영토임을 확인받고 행정 문제 등을 일임받아 오셨던 것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 인구 명단 등을 작성하는 일이 기록이 나옵니다. 그해 1452년 5월 단종이 즉위한 해 이 단종실록 4권 11월 5일자 첫 번째 기사에는 이숙번의 처 정씨가 재산을 사위에게 주도록 한 남편의 유서를 고치는 일을 상한하다 편에서 이숙번이 생전에 사위인 강순덕에게 제소를 물려주어 제사를 지내게 하는 유서를 남깁니다. 하지만 딸이 후사 없이 죽어 강순덕의 조카 강희명이 양자로 와서 외가 제사를 등한시하자 이숙번의 부인이 유서를 고쳐서 사위에게 물려준 재산을 거두어 달라는 소를 올립니다. 이에 겸지사인 이축 선조님은 신숙주, 이계, 박평영 등과 함께 이숙번의 유서를 고치는 것에 반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반면에 정인주 등은 남편이 죽더라도 어머니도 부모이니
부모의 뜻대로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의정부에서 의논을 거쳐서 장모도 부모인데 부모에 대한 예의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고 이수권의 처 정씨의 소를 받아들여 유서를 고칠 수 있게 합니다. 또 단종실록 4권 12월 11일자 첫 번째 기사로 윤사로, 김정소, 정분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편에서는 이축 선조님을 황해도 관찰사로 삼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454년 같은 이해에는 단종실록 5권 3월 20일자 두 번째 기사인 안평대군 이용이 해주로 가다 편에서 안평대군 이용이 아끼는 기생 박비를 만나기 위해서 해주에 가서 당시 황해도 관찰사인 이축 선조에게 안장 갖춘 말을 준 내용이 나옵니다. 용중관찰사 이축 피구마. 이 내용은 이용은 관찰사 이축에게 안장 갖춘 말을 주다입니다. 단종을 위해서 세조와 맞서다 죽임을 당한 당난 6명의 종친인 육종용 중에 한 명인 안평대군 장소공 이용과도 매우 가까운 사이였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참고로 육종용은 안평대군 장소공 이용, 금성대군 정민공 이유, 화의군 충경공 이영, 한남군 정도공 이여, 영풍궁 정열공 이전, 하령군 충민공 이양 등 6명입니다. 이해에는 또 단종실록 7권 9월 11일자 두 번째 기사인 황해도 관찰사 이축이 병을 이유로 상소하여 사직하다 편에서 이축 선조님이 악성 종기인 옹조와 담석인 성립의 병진호를 이유로 사직상소를 올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황해도 관찰사 이축이 상소하여 사직하기를 신은 재간이 없는데 지나치게 성운을 입어 벼슬이 이품에 이르고 외람되게 감사의 직임을 받았으니 영광과 행복이 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은 옹조가 연달아 발생하여 오래 순행하지 못하였고 이제 또 성림을 얻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도내에는 신롱으로 흉년을 구제하는 일이 급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상자로 한가한 땅으로 놓아 보내어 병을 치료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이때 이축 선조님이 황해도 관찰사였던 바로 이해 1453년 단종 1년에 수양대군이 개의정난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으며 정세가 혼란해지자 바로 이해 9월에 황해도 관찰사의 벼슬을 사직하고 경기도 고향으로 낙항하여 연못을 파고 숨어 산다는 뜻으로 은지라는 연못을 파고 그 옆에 거처를 마련하여 사셨습니다. 그래서 은지는 아직도 이축 선조님의 장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1453년 단종실록 9월 11일 9권 11월 24일자 첫 번째 기사에 김지경이 정분 조선생을 논제할 것을 청하다 편에서 장령 김지경이 이축 선조님이 황해도 감사로 있을 때 안평대군 이용을 위하여 군사를 뽑아 사냥을 한 사유를 묻자고 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장령 김지경이 아뢰기를 이축이 황해도 감사로 있을 때 안평대군 이용을 위하여 군사를 뽑아 사냥하였으니 그 사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내가 장차 의논하겠다 하였습니다. 드디어 이축 선조님도 단종 사사에 관련되어 화를 입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단종실록 9권 11월 25일자 네 번째 기사에 김지경에게 이축의 일을 다시 묻지 않도록 명하다 편에서 장령 김지경에게 이축 선조님이 황해도 감사로 있을 때 안평대군 이용을 위하여 군사를 뽑아 사냥한 사유를 묻자는 간을 다시 하지 말라는 명을 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장령 김지경을 불러 전제하기를 이축의 일은 이미 분간되었으니 다시 묻지 않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구하신 셈입니다. 단종실록 9권 11월 26자 두 번째 기사를 보겠습니다. 정분 조숙생 이석정 등을 엄벌할 것에 대한 성산문의 상소물 편에 성산문의 상소에 끼어서 지평 윤기견이 이축 선조님이 황해도 감사에 있을 때
안평대군 이용을 위해 군사를 뽑아 사냥한 것을 벌하라는 상소 내용이 나옵니다. 임금의 말도 안 듣는 간관들입니다. 성산문의 상소에 끼어서 지평, 윤기견 등도 또한 상소하기를, 그리고 이축 이한겸은 한 방면을 맡은 감사로서 안평대군 이용이 사냥함에 임의로 병기를 발하여 그에게 주었으니 그 고결한 정상이 아마도 애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생훈의 이징옥의 막료장이었으니 이징옥을 교결하여 영무한 정상을 어찌 듣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상황의 여러 사람들을 아울러 율문에 의하여 처치하시고 이축 이한견 이세문도 역시 유사하여금 국문하여 죄를 주시면 심히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모두 궁중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어 망우랑궁 이축 선조님이 만 54세에 되던 해인 1456년 조선 세조 2년이자 명나라 획태 7년이었습니다. 이때 세조실록 3권 1월 22일자 두 번째 기사에는 배천 탐정에 나온 온 전 관찰사 이축의 지공 문제로 황해도 관찰사 유구가 올린 사직상서편에서 황해도 관찰사 유구가 전 관찰사 이축의 온천행에 인사한 것을 집의 강진이 물고는 늘어지자 사직상소하자 허락하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황해도 관찰사 유구가 상서하여 사직하여 말하기를 분사원 집이 강진이 이르기를 전 관찰사 이축이 배천탄정으로 목욕하러 왔을 때 신이 행차에 나가 지공하였다 하여 이 때문에 배천하전 유향을 고신하였는데 신은 을해년 겨울에 이축을 본읍의 전장에서 보았으며 탕정에 나가 지공하지 않았습니다. 가령 상경한 것에 그러다고 한다면 허물은 실로 신에게 있으며 유향이 죄가 아닙니다. 관찰사는 한 지방의 규리하니 그 관계됨이 가볍지 않은데 뻔뻔스런 낯으로 직임에 나아가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빌건대 직사를 해면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1456년 6월 전 집현전 학자들인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가 주동이 되어 단종 복위운동인 사육신의 날을 일으켰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주동인물 중 육텐 동생 이계 백옥헌공과 도총지 무공 이유기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그 가족들이 멸문의 화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망우람공은 벼슬에 완전히 뜻을 버리고 고향 은지 목가에 은거하며 여생을 보내셨습니다. 그러한 상소에 세조가 어떤 처분을 내렸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조실록 3권 1월 23일자 네 번째 기사에 분사현 집의 강진에게 관찰사의 작은 실수를 거액하지 말도록 유시하다 편에서 보면 황해도 관찰사 유구가 전 관찰사 이축의 온천행에 인사한 것을 집의 강진이 물고 늘어지자 세조가 직접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분사현 집이 강진에게 유시하시기를 관찰사는 한 지방을 통찰하니 만약 작은 실수가 있을지라도 경솔히 핵실함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당초에 분대를 명령한 것은 단지 수륙의 장수와 수령의 만호, 역성의 탐호하고 백성을 침합하는 일을 거역한 것이요 폐사하는 날에 이르러서도 또 면유하기를 관찰사가 실수한 것은 경솔히 거역하지 말라 하였는데 이제 듣건대 관찰사 유구와 이축이 상견한 것을 가지고 핵실하고 예방 아전을 고신하였다 하니 특히 내가 분견한 본의를 잃었으나 그러나 대관이므로 아직 그대로 두니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망우랑공 이축 선조님이 만 71세 되던 해인 1473년에 드디어 작고를 하셨습니다. 이해는 조선의 성종 4년이자 명나라 성화 9년이었습니다. 한산이시 인제공파 세보에 나오는 망우랑공 이축어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는 윤보요 호는 망우람이라 1402년 태종 2년 9월 8일에 태어나 관은 16세에 개성전지기에 제수되어 이어 사선주부를 거쳐 광주 판관, 사헌부 감찰, 호조자랑 및 정랑, 전농시 소윤, 사헌부 장령, 지사 간원사, 판선공감사, 봉상시사, 첨지 중추부사 겸 지병조사 2조 참의를 지냈고 1453년 가선대부 황해도 관철사를 지내다 수양대군이 기의정난을 일으켜 정권을 잡으며 정세가 혼란해지자
그해 9월에 벼슬을 사직하고 경기도 고향으로 낙향하였다. 3년 후인 1456년 세조 4년 6월 전 집현전 학자들인 성삼문, 박평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가 주동이 되어 단정 복위 운동을 인 사육신의 난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자 이때 주동인물 육촌동생 박옥헌공 이계 그리고 그와 뜻을 함께했던 육촌동생 도천지무공 이유기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그 가족들이 멸문의 해를 당한 이후로는 공은 벼슬에 완전히 뜻을 버리고 고향에서 여생을 보냈다. 고향에 낙향하여 내려왔을 때 연못을 파고 숨어 산다는 뜻으로 은지라 명했다. 1413년 성종 4년에 72세의 나이로 서거하였다. 공의 후손들이 그 후 경기도 고양시 도내동에 주거하며 맥을 잇고 집성천을 일구었다. 공의 아드님 안소공 이훈, 손자 공평공 이유청, 증손자 감사공 이원호가 모두 크게 출세하였는데 안소공 이훈은 효령경군의 사위로 벼슬은 오이도청부 도청관을 거쳐 의정부 자찬천에 이르렀고 공평공 이유청은 벼슬이 좌의정에 이르러 기로소에 들어갔으며 감사공 이원호는 홍문관 직제학 대사관을 거쳐 전라감사에 이르렀다. 이후 축은 공주 동학사 숙모전에 생육신과 더불어 배양되었다. 부인은 이천서씨로 밀직사를 지낸 서원의 손녀이며 형족판서를 지낸 공도공 회하당 서선의 딸이다. 공은 일남 일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좌리공신에 책록되고 의정부 자천산을 지낸 안소공 이훈이다. 다음 13편에서는 한산이시 11세 목은 5세 안사공 이훈 선조님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